제목은 뭐 되게 거창하게 돼 있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서 내가 뭐 사업도 하시고 뭐 학교에 계신 분도 있고 뭐 전퇴하신 분도 있고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에 뭐 영어도 많고 굉장히 좀 뭐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전환의 속도가 최근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가 꼭 이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지금도 뭐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유럽은 굉장히 에너지 전환에 앞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쪽은 사실은 그동안은 러시아로부터 싼 에너지원을 들여와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도 산업이 많이 이제 제조업들이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는 초기에는 지금은 쌉니다만 초기에는 가격이 비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믹스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굉장히 싼 천연가스를 보내고 석탄, 석유까지도 이렇게 지금 받아왔던 거죠. 이 러시아의 굴레를 탈피할 기회가 있었죠. 2015년입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갑자기 그때 크림반도를 침공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만약에 유럽이 좀 더 빨리 깨달았다면 우리는 요즘 여러분들 금리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막 집 대출받아서 사신 분들 막 힘듭니다 지금. 네, 전 세계에 지금 모기지 금리라고 있는데 20년 만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때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던 거죠. 에이 뭐 원래 저거는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거였으니까. 그러고 난 뒤에 메르켈이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노드스트림 2라는 파이프라인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그때가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의 개통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이 많은 의존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유럽, 미국이 평화롭게 지나가는 시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휴전을 하고 정전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뭔가 좀 더 팔아먹으려고 하겠지만 유럽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또 푸틴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있는 경제 시기는 신냉전 체제입니다. 여기 연세 좀 되시는 분들은 냉전 체제 잘 아시잖아요. 그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적인 대립을 하던 소련, 그죠? 소련과 미국이 주도를 했죠. 근데 그때는 이념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념의 근간을 하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이슈였어요. 그게 이제 고르바초프, 그죠? 고르바초프가 딱 나오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평화의 무드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데탕트 시대, 평화 시대였어요. 그 평화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가 무역이 활성화되고 수출 주도의 우리 같은 국가, 중국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이번에 나오는 신냉전 체제의 중심은 뭐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는 어디죠? 전 세계에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중국이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붙어 먹었잖아요. 그죠? 요즘 러시아가 못 파니까 중국으로 막 다 팔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끝나겠죠. 그죠? 러시아는 자기의 이제 에너지원을 팔아먹을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냉전 체제는 예전의 냉전 체제보다 훨씬 더 오래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제 못 참겠다. 이제는 빨리 바꾸자 해서 독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유럽의 에너지원을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자는 거예요. 풍력, 태양광을 1100기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이 1100기가면은 미국 지금 전체의 발전 캐파, 발전 용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풍력, 태양광으로 남은 부분은 수소로 전환을 해서 수소를 천연가스 대신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30년까지니까 사실은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한 7년 안에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계획이죠. 근데 EU가 돈이 없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빠이빠이. 그래서 앞으로 이 신냉전 체제는 점점 더 세어질 예정이고요. 원래 EU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에너지 전환을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 재생에너지 산업들이 있죠. 근데 EU가 요즘 주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집중 투자를 내서 육성을 해왔던 그린 산업을 해외에다 강요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탄소 국경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무역 장벽이 예전에는 막 그냥 관세를 때려가지고 무조건 야 니네 싸게 파니까 관세 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야 니네 더러워. 니네 만든 제품 너무 더러워. 탄소 너무 많아. 우리는 탄소 이거 줄이느라고 똥을 빠지게 노력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니네는 왜 무임승차하냐? 이겁니다. 이유가 그걸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유 뭐 WTO 위반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안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 누가 WTO를 지킵니까? WTO는 아무도 안 지킵니다. 이제는 WTO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냉전 체제로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WTO는 자유무역 기구잖아요. 그죠? 자유무역을 하기 위한 기구인데, 그거는 이제 평화의 시대, 데탕트 시대에 어울렸던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완전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 여러 정당들이 있어요. 여러 정당들. 근데 유럽에서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은 굉장히 마이너한 정당이었어요.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아시죠?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나서 나고 난 뒤에 원전을 갖다가 때려잡자 하는 이제 당이 녹색당의 시초였습니다. 마이너한 당이죠. 마이너한 당인데 이 녹색당이 몇 년 전부터 막 유럽 곳곳에서 메이저 정당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독일이 유럽의 심장이잖아요. 그죠? 독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은. 독일에서 녹색당이 독일의 이제 연정체제입니다. 여러 당이 이제 같이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그린 산업 확대 쪽에 정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좀 졸리시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녹색당이 왜 뜬금없이 독일에서 연정의 중심이 돼 여론조사 2위를 했어요. 총선할 때. 왜 그러냐면 원래 메르켈이 넘겨줬잖아요. 그죠? 자기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고 메르켈이 넘겨줘서
그 다음 받은 라쉐시라는 당수가 있습니다. 기민당인데, 독일의 기민당. 이 양반이 원래 인기가 별로 없어요. 없긴 한데, 메르켈이 이제 어쨌든 지명을 했으니까, 뭐 당연히 총선을 출발하기 1년 전에 여론조사부터는 계속 1등이었어요. 기민당이.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렇게 했죠.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쯤에 독일에서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어요. 독일 남부 지역인데, 그래서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뭐 독일 선진국인데,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권당이니까 기민당이 그 새로 바뀐 당수가 그 현장에 가서 막 이제 지휘를 한 거예요. 지휘를 했는데 거기서 웃어버렸네. 그 수십 명이 막 돌아가셔가지고 힘든 장소에서 웃는 모습이 메이저 언론들 카메라에 쫙 다 잡힌 거예요. 비슷하죠? 네. 이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서 다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웃어버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지지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급락. 독일에 일어난 홍수, 이런 것들이, 뭐, 캘리포니아 산불 이런 것들이 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거잖아요. 기후위기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셨는데 웃어버렸으니까 여론조사가 그때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래도 그때 처음에만 하더라도 그래, 뭐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뭐 조금 안티 있어도 금방 이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생각만 하고 결국은 또 기민당이 되겠지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은 뒤끝이 아주 장난이더라고요. 절대 반등이 안 나왔어요. 총선하는 그날까지. 근데 딱 한 가지 변화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당이 3인당입니다. 그 머리 약간 이게 슐츠라는 3인당이 원래 2등이었어요. 녹색당이 1등이고 치고 올라가서. 근데 결국은 독일 국민들이 연정의 경험이 있던 3인당한테 1당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현명한 사람들이죠. 국정의 운영 경험이 있으니까 3인당에 1당을 주고 대신 2당을 녹색당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지금 세계 연정인데 중심이 3인당과 녹색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은 무조건 그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거죠. 그래서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투표 잘 하셔야 돼요. 유럽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이런 전기차와 관련된 차량과 관련된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유럽에 많이 나가 있죠. 우리 배터리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 오늘 새벽에 이제 유럽이 또 충격적인 또 발표를 했죠. 앞으로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는, EU에서는 신규로 파는 차 있죠. 차는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못 팝니다. 판매 금지. 우리 뭐 타고 다니는 휘발유차, 경유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예 판매 금지가 안 됩니다. 입법화를 했어요. 입법화. 기존에 타던 차들은 뭐 어차피 뭐 10몇 년 지난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신차는 무조건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 팔아라 하고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그린 산업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이거 환경 정책으로 알아들어요. 이거 뭐 환경 보호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이런 이슈들, 뭐 기후변화라든지 그린 이런 거는 좀 뒤로 제껴둡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죠? 코로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가 뭐 아시아 외환위기도 있었고, 그죠? 리먼 사태, 부동산 관련된 위기도 있었고, 근데 이번 코로나 위기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섰잖아요.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쏟아부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이제 재정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당장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자동차 배출 규제를 줬는데 배출 규제가 뭐가 차가 안 팔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EU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야, 이거 규제 이거 좀 연기해달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규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일부는 들어주겠지. EU 정부에서. 근데 요게 이제 EU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 이후 발표한 정책들입니다. 자동차 관련 정책들.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요약드리면, 내연기관차를 도와주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전부 전기차 확대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이 경제 위기에서 전기차를 무조건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빨을 깨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성공했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에 비해서 한참 뒤졌는데 불과 한 3년 사이에 이 코로나 거치면서도 쫙 올라와서 이제는 뭐 중국 부럽지 않을 정도의 전기차 강국이 유럽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EU 전체는 요즘 뭐 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부문별로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계속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어떤 사업을 하든 앞으로 다 걸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여러분 아마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유럽에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의 초대형 TV가 잘 안 팔린다 하는 뉴스를 검색할 수가 있을 겁니다. 8K TV라고 왜 우리 이만한 대면적 있잖아요. OLED. 예. 이게 이제 유럽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전력을 엄청 많이 소비하잖아요. 근데 유럽이 이런 모든 부분을 탄소 배출 감축을 하다 보니까 전력을 갖다가 효율화하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에 대해서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리고 유럽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딱 붙어 있는 거 보면 이거는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가전제품입니다. 그럼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곤란해요. 그거가 엄청나게 마진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인데 그래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전제품이든 타고 다닌 자동차든 심지어 여러분들이 수입해서 먹게 되는 고기든 모든 것이 다 이제 변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또 영국이죠. 영국은 제가 따로 빼놓은 거는 이거는 이제 EU가 아니잖아요. 그죠? 독립했으니까. 영국도 러시아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에너지 러시아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근데 특이하게 원전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EU의 그 계획 안에는 원전은 없습니다. 예. 원전이 왜 없냐면은 요 영국이 말해주죠. 해상풍력, 태양광은 이렇게 대폭 설치 확대를 발표했는데 목표 연도거든요, 이게. 풍력은 2030년, 태양광은 2035년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원전도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2050년이죠, 목표가. 2050년. 왜냐하면 원전 하나 건설하는데 유럽에서는 최소 15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올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는데 원전 계획 발표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EU는 안 한 거고 영국은 이제 약간 지금 보수당이거든요. 보리스 존슨 아시죠? 그 머리 막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 양반이 요거 만들고 간 그 계획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총리가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어쨌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제 발전 단가들 차이입니다. 영국의 원전의 발전 단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게 이 해상풍력, 특히 이제 이 해상풍력을 영국에서는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잘 나가다가 트럼프가 집권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네. 트럼프 집권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역사에
그렇게 힘든 때가 없었어요. 그때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블랙 스완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입만 열면 기후위기 가짜다. 파리협약 탈퇴할 거다.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풍력 터빈은 새만 죽인다.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강조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트럼프가 왜 그런지 모르시죠?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지만 제가 아는 이 그린 산업은 정치하고 바로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평론가입니다. 각국의 주요한 국들의 정치인들의 그런 트랙 레코드를 쫙 깨고 있겠죠. 트럼프가 왜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데서 싫어하냐면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있어서 트럼프가 그런 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스코틀랜드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바람 엄청 불잖아요. 그죠? 에버딘이라는 곳에 골프장이 있는데 골프장을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거기는 해상풍력의 메카니까 저 골프장 앞쪽에 바다에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벌써 한 10년 전쯤일 겁니다. 소송전이 붙었어요. 내 골프장 앞에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우리 이 바다 전망 좋은데 보는데 거기 큰 기둥이 서 있으면 소송전이 붙었거든요. 졌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막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 무식하죠. 그죠? 그때서부터 트럼프한테는 재생에너지는 적이에요. 적. 그래서 됐을 때 엄청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 재생에너지 시장은 죽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모여 있는 것처럼 지역, 미국은 연방이 있고 주가 있잖아요. 연방하고 주의 파워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가 파워가 더 센 면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민주당이 중심인 주들이 지켜낸 거예요. 트럼프 재임 기간 4년 동안. 그래서 이 주들이 전부 재생에너지 확대 타겟들을 쫙 100% 언제까지 하겠다 다 발표했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앞장서서 정체 사업을 육성하고 그러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그린 산업의 후퇴는 없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 겁니다. 근데 요거를 나중에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그 뉴스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같은 이런 우리나라는 경제상으로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후진국입니다. 자, 이게 바이든이 기후변화 관련된 공약입니다. 선거 전에 샌더스와 만든 공동 공약인데 여기에 있는 공약을 지금 고스란히 다 지키고 있어요. 고스란히 다. 거의 하나도 안 빠져놓고 1, 2, 3, 4, 5, 6, 7 그대로.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뉴스 들으셨죠? 그죠?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 안 된다. 전기차 수출. 그 IR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하나가 목리부리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2년 동안 이거를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선진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은 걸러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야심차게 한 게
2035년까지 모든 전력을 다 탄소 제로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요게 이제 미국의 연료별 발전 용량입니다. 제일 많은 게 천연가스, 석탄, 요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800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체 발전 용량이 130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 두 개만 합쳐도 우리나라보다 한 7, 8배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탄소 배출 제로로 하면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야, 미쳤다. 이거를 2035년까지 한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둘씩 해 나가고 있죠. 그것도 입법화를 해서. 미국은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산업이 고스란히 그거를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어김없이 그 다음 연도에 풍력 태양광에 대해서 시장이 늘어나고 안 주게 되면 줄어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 시스템이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빈 구석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정직하게 굴러갑니다. 요것도 이제 정치 얘기인데요. 바이든이 선거 결과를 딱 깠는데 제가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저 3프로 TV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3프로 TV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높았으니까 이제 제가 그날 이제 생방송으로 가서 그 선거를 보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그린 산업이 육성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이었어요. 아침에 딱 갔는데 첫날인데 바이든이 지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이. 옛날에 트럼프의 막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막 저는 몰랐는데 그 댓글에 한병아 똥 씹었네. 똥 씹은 표정이네. 막 올라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힘없이 트럼프 때도 이겨냈는데 지금 뭐 트럼프 이제 돼봤자 4년밖에 더 남았나. 괜찮다. 그린 산업 괜찮다. 이제 이러고 이제 똥 씹은 표정으로 가고. 근데 그 다음날 역전했잖아요. 그죠? 사전 투표함이 쫙 열리면서 겨우겨우 이겼어요. 근데 바이든이 왜 이겼을까요? 왜 역전했을까요?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 미국은 우리나라만큼이나 민주공화가 딱 갈려져 있어요. 안 바뀝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대도시 지역은 다 민주당이고 요 중부, 남부 요런 이제 시골들은 다 또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거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스윙 스테이트라 그래요. 약간씩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요런 데 있는데 여기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선거를 해보나 마나요. 근데 이 공교롭게 이 스윙 스테이트에 아주 오래된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내연기관차, 천연가스, 석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그쪽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악당 산업.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의 뭐 유리하다고 봤는데 바이든이 이제 딱 승부수를 띄우죠. 승부수를. 스윙 스테이트를 이겨야 되니까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설득을 하나? 스윙 스테이트 요 안에는 제일 절대적인 사람들이 노조입니다. 노조. 특히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 이런 데는 막 조합원들이 막 수십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조합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합이 결정을 딱 내리면 보통 따라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알았어 그냥 다른 사람 찍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나서 바이든이 이제 설득을 해줘. 당신들은 어차피 다 없어진다. 내연기관차 안 없어질 것 같나? 내가 되든 안 되든 없어진다. 그러면 당신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 어떡할 거냐. 내가 당선되면 우리 지역구에 미시간 뭐 이런 데다가 전기차 공장 쫙 깔아줄게. 너가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차 공장 깔아줄게. 배터리 공장 깔아줄게.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공장, 배터리 공장들이 다 미국 가잖아요. 다 미국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신냉전 체제라서 이제는 무역의 장벽을 치는 시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요게 이제 앞으로 기본 기본 프레임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바이든이 왜 정의선을 만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고 한국 그 최태원 만나고 왜 그러겠어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런 거. 내가 약속한 약속을 지키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겼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레거시가 된 거예요. 미국에. 우리는 대응을 했었어야 되죠. 이것만 딱 들어도 제 얘기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바이든 당선 때부터 들고 다니던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이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IRA가 통과됐는데 그렇게 통과될지 몰랐다. 그런 애들 잘라야죠. 그런 애들 잘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자, 그거에 대한 하나의 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발표한, 당선되고 이게 일주일 정도, 한 달 정도였을 거예요. 아메리칸 잡스 플랜입니다. 이름이. 미국 일자리 계획. 요게 최근에 통과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의 모태 법안이에요. 이름이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잖아요. 미국의 일자리 확대 정책. 그 내용도 다 그린 산업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과된 계속 이제 몇 번 말씀드린 IRA입니다. 이게 이름도 아주 잘 지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사실은 이거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정 확대 정책입니다. 정부가 3,69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어디? 그린 산업에. 그린 산업에.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느냐? 요거를 다 달성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팍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미국이 중간선거입니다. 11월 8일인가 9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하는 사람들 일부에서는 이번에 중간선거가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그래요. 하원은 뭐 거의 공화당이고 상원도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화당이 되게 되면 바이든이 통과된 IRA는 무력화된다. 이렇게 이제 설레발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 설레발이죠. 왜 그러냐면 미국을 그렇게 허접하게 보면 안 됩니다. 자, 미국에 이게 풍력, 태양광 주별 설치량입니다. 주별.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설치가 돼 있죠. 풍력, 태양광이. 민주당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지금 그린 산업의 일자리 수가 있습니다. 태양광이 한 5, 6만 명, 지금은 아마 한 4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풍력이 한 10만 명 정도 있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지금 한 5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거든요. 요 일자리가 공화당 지역에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산 집행에 더 많은 부분이 공화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화당 의원들이 IRA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반대하는 법안을 한다?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죠. 물론 바이든이 재임 기간 중에는 지 아무리 반대 법안을 해봤자 바이든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바이든이 이미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의미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정치권에서도 이 에너지의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제가 계속 일자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김해 지역에 일자리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울경. 앞으로 이쪽에서는 집 살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여튼 별거 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나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울산이나 이런 경남 이런 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400만 대의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여기 한 5, 600만 대까지 생산했었는데 지금 한 400만 대 정도를 생산합니다. 200만 대가 내수용이에요. 200만 대는 수출용입니다. 그죠? 내수용은 뭐 그냥 그렇다 치고요. 200만 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다 이거는 클린카로만 팔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EU는 2035년 이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아예 등록을 안 시킵니다. 미국도 거의 동일한 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 200만 대는 여기서 전기차를 갖다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근데 바이든이 어떻게 만들어놨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에서 해. 못해요, 수출. 그럼 200만 대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1번. 2번. 앞으로 우리나라도 다 전기차로 바뀝니다. 일부 수소차, 전기차. 그죠? 안전자리에서 내연기관차와 관련된 일자리 수가 30%가 줄어들어요. 엔진이 없잖아요. 엔진 오일 갈 이유가 없어요. 트랜스미션 오일 갈 이유가 없고, 주유소 없어지죠. 서비스 센터, 카센터 없어지죠. 주유소 전국에 11,000, 2,000개. 인당 한 서너 명 보유겠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만 명. 카센터 10만 개. 그죠? 자동차 고용 착살 나겠죠. 자, 조선. 우리 요 가까운 요즘 뭐 조선 수주에서 난리죠. 그죠? 제 판단에는 2026년 정도부터 조선의 일자리가 폭락합니다. 올해하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특히 올해 조선 수주가 많이 한 이유가 전쟁 때문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왔잖아요. 독일하고 유럽이. 이게 막히니까. 천연가스를 뭐로 수입해야 되겠어요? 배로. LNG. 그걸 이제 액화 천연가스라고 그러죠. 거기가 안 되니까. 러시아에서 못 가져오니까 미국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중동에서도 가져와야 되고 아시아에서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LNG선 발주가 쫙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죠. 왜냐? 우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까 바이든 천연가스 다 없앤다고 그러잖아요. 발전소를. 지금 그런 계획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 원래 우리나라의 조선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최고 성수기 때. 요즘 다 빠져나와가지고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서 조선 인력난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거든요. 근데 10만 명은 커녕 아마 5만 명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질 겁니다. 2026년 이후부터는. 그리고 조선이 더 심각한 이유는 자유무역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역량의 물동량이 팍 줄어듭니다. 차고관에서 다 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영내에도 조선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 다 이제 없어지게 될 겁니다. 정유, 화학,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시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철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이 철강 산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제가 이 얘기를 의원님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욱 선명해진 거죠. 더욱 선명해진 거. 문재정 말기에 김재남 수석이 들어와서 좀 그 밑에 이제 행정관들 뭐 이렇게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행정관 하나가 질문하더라고요. 제주도를 자기가 가보니까 이게 풍차가 돌아가는데 소리가 나더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아니 에너지 전환을 갖다 모토로 하는 대통령이 계시는데 행정관이 그런 얘기를 하냐. 당신의 그런 얘기는 조금 있다가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면은 어떻게 할지 그때 가면 나한테 다시 한번 연락해라. 바이든 당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돼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의원님들은 당연히 가슴 깊숙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내 자식들의 얘기, 내 사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죠? 네. 예전에 빌 클린턴 아시죠? 빌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이기고 당선이 됐어요. 거의 이길 거라고 생각 아무도 못 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날 때는 미국은 수장을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전쟁을 빠른 시간 내에 이겼는데 그 다음 연도에 경제가 팍 안 좋아졌죠. 클린턴이 그거를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죠. 그렇죠. Is the economy stupid? 그랬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예. 네. 윤석열한테. 그건 뭐 제가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아니요, 진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정치가 민주당이 되든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잘하라 이거죠. 잘하라. 예. 특히 경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공화당도 엄청 싸우는 것 같지만 뒤쪽에서는 다 자기 지역구에 일자리 만들고 하는데 다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정책이 생기면 그냥 맨 마지막에 수요를 하는 산업들에만 보조금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그런 글씨긴 한데요. 태양광, 풍력, 배터리, 요 세 개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에 대해서 전부 다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이거예요. 공장 만들어라. 요거는 이제 의원님이 꼭 실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지금 필요한 게 IRA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일자리 앞으로 막 수십만 개가 없어질 게 눈에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디지털이나 바이오나 이런 거 조금 합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IRA가 발표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린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에다 다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어요. OCI, 하나솔루션, CS윈드, 뭐 배터리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예요. 이런 보조금 주는 것도 없고 무역장부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다 미국으로 가니까 그나마 여기에 있는 공장들도, 그린 산업의 공장들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보시고요. 아까 이제 중국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은 시진핑이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로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발표한 지도자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단 한 번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탄소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진핑이 과감하게 얘기를 했죠. 2060년, 글로벌 스탠다드가 2050년인데 그거보다 늦게 쓰나 중국은 좀 이해를 해줘야죠. 전 세계의 절반을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보다도 훨씬 속도가 늦죠. 늦어서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는 중국한테도 이 그린 무역 장벽을 당할 것 같아요. 산업들을 잠깐 보면요. 2000년도에 요게 이제 풍력, 태양광, 그 다음에 석탄, 원전의 발전 비중입니다. 전 세계. 2000년이 재생에너지가 0.2%였습니다. 전 세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2021년도에 10.44%로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원전 2000년도에 16.76%였습니다. 9.96%로 두 개가 역전됐죠. 요거는 갭은 확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설치되는 신규 발전소에 100개가 세워지면 80개 이상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작년도에는 거의 90%를 넘었을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재생에너지 비중은 연간 1에서 2%, 그리고 2025년 넘어가면 2에서 3%씩 올라갑니다. 다른 모든 에너지원들은 다 떨어집니다. 이 말은 이미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 판이라는 거죠. 판.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300조 정도 됩니다. 연간 시장이 풍력 태양광에. 근데 2030년도에는 500에서 600조 정도 시장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거기에 비해서 다른 에너지원들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보수 언론들이 맨날 얘기하는 원전 시장이 뭐 500조니 600조니 1000조니 하는 거는 다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친환경이어도 그죠? 경제성이 있어야지 산업이 발전하잖아요. 2010년도에 요게 원별 발전 단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만들 때 250달러였어요. 2010년도가. 근데 작년도에 30달러대입니다. 풍력도 쭉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천연가스, 석탄, 원전보다 월등히 더 낮아요. 더 낮다고요.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 다 똑같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요거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한 국가입니다. 엄청난 보조금들을 쏟아부어서 국민들이 부담을 하면서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거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풍력, 태양광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요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이런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 놨다면,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 더 인플레이션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기술의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기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확장성이 있죠. 이게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바다에 해상풍력이 요즘 핫한데 지금은 바다 밑바닥에다가 고정해서 밑에 지지체를 박아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심이 너무 깊어지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깊은 바다에는 못하고, 근데 바다는 깊은 바다 훨씬 많죠. 근데 부유식 해상풍력은 이걸 둥둥 띄우는 겁니다. 밑에 앵커를 달아가지고. 근데 이게 막 흔들릴 것 같죠? 안 흔들립니다. 이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FPSO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다에 배가, 아주 큰 배가 둥둥둥 떠서 천연가스나 석유를 시추하는 거예요. 유럽의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조를 워낙 잘하니까 설계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제조를 해서 전 세계에 이걸 우리나라가 독점을 해왔습니다. 10수년 동안. 물론 이제 끝에 그거 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조선업이 접근이 난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익힌 이 기술이 우리 제조업에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그러면 김해, 고성, 울산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자리 없어질 거니까 이걸 해야죠. 그죠? 조선업을 요거로 대체를 하면 되잖아요. 해상풍력 열심히 하고 그거를 놓기 위한 이 부유체. 울산시장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송철호 시장, 저는 송철호 시장 전혀 모릅니다. 송철호 시장이 이제 이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강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니까 당신의 재임 기간에는 못하고 넘어갔죠. 후임이 근데 김두겸 시장이 됐죠. 사실은 이거는 울산시장이 관여할 수 없는 이슈예요. 공해 수면에 하기 때문에, 공유 수면에 하기 때문에 국가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도 그랬고, 다 되자마자 그랬죠. 부유식 해상풍력 다시 재검토합니다. 이유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울산 앞바다에 태풍이 엄청나게 세게 오고, 그때 태풍 한번 세게 왔었잖아요. 세게 오고, 근데 무슨 풍력입니까? 다 부서지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이거 엄청 비싼데 15년 뒤에 하면 되는데 왜 지금 합니까? 전 세계의 풍력 발전기는 기술이 하도 발전을 해서 아무리 센 태풍이 와도 태풍이 오게 되면 브레이크가 딱 걸립니다. 그리고 이 축이 돌아가면서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태풍 왔을 때 여러분 들어본 거 있어요?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이 그래도 꽤 있는데 뽀개졌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15년 후에 한다. 그럼 뭐 지금 밥을 왜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15년 후에 한대요. 그래서 참 나라가 참 큰일이구나. 근데 그런 거를 타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직장 네가 찾아줄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구라 아니야? 특히 이제 신고리 오류 공론화 제가 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원전에 너무 세뇌가 많이 돼가지고. 안 믿어요. 데이터를 보여줘도 잘 안 믿어.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이 해상풍력이 국가 입찰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최근까지 4번이 있었습니다. 입찰 단가가 뚝뚝뚝 떨어지죠. 요거는 현재 영국에 하나 짓고 있는 원전입니다. 힌클리 포인트라고. 얘가 92.5파운드의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해상풍력은 38파운드예요. 가격이 절반이 낮죠. 절반 이상이 낮잖아요. 근데 원전은 소비자들이 35년 동안 부과를 받아요. 전기료를. 해상풍력은 15년만 부과를 받습니다. 그래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하겠냐고요. 민간 자본으로는 하기 어려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여러분 아마 그린 텍소노미 이래가지고 유럽에서 그린 텍소노미 한다고 막 난리 났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도 그린 텍소노미가 쉬운 단어는 아닌데 얼마나 우리 언론들이 많이 떠들어댔으면은 유럽도 원전한다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굉장히 과장된 기사입니다. 그린 텍소노미라는 거는 원래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자기 면피용으로 최저한의 기준을 마련해 놓겠다는 게 그린 텍소노미예요. 그렇게 해서 원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된 건 맞아요. 맞는데 전 세계의 어떤 민간 금융기관도 원전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민간 은행에 다닌다. 원전에 우리가 할 건데 투자할래? 여러분 투자하시겠어요? 15년, 20년 걸립니다. 15년, 20년 건설하는데 돈을 회수를 하려면. 그죠? 그 안에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이벤트잖아요. 원전을 막 야심차게 했는데 MB 막 야심차게 했는데 문재인 들어오더니 탈원전.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원전에 대해서.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마저도 EU에서 쥐덫을 2개나 놔놨습니다.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되 그린 텍소노미가 되기 위해서는 원전은 1번 고준위 방패장, 영구 방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2번 사고가 났을 때 연료봉이 사고 저항성 연료봉이 돼야 된다. 사고 저항성 연료봉은 아직 개발도 안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하고 있는데 2030년은 돼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EU의 그린 텍소노미에 이거는 2025년이에요. 그래서 그거 발표하고 난 뒤에 유럽의 원전 업체들이 전부 다 미친놈들 하지나 말지 말이나 말지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EU도 원전한다, 미국도 원전한다, 뭐 난리가 났죠, 그죠? 저는 뭐 원전해도 상관없어요. 예, 안전하게만 하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원전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야 되는 재생에너지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하면서 야, 요거 좀 부족하니까 원전도 좀 합시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반대. 자, 미국 이제 재생에너지 말씀드렸고 전기차 얘기를 드리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우리가 지금 목매고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도 규모가 커집니다. 커집니다. 2027년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면 한 1, 2년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참 우리 기업들한테 절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절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치가 이렇게 후진적이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기업과 국민들이에요. 그죠?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과 국민들을 잘 서포트하는 정치인이 왕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잘 읽고 정치색을 싹 다 빼고 저는 사실은 경제를 잘 이끌고 주식시장을 잘 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좋은 정치인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누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여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아니,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옛날에 처음에는 노무현을 싫어했어요. 근데, 자, 그분이 했던 경제정책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게 한미 FTA.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쉘이 막 그냥, 그죠? 저도 부산입니다. 그냥 쇠가 빠지게 욕을 먹었잖아요. 예. 아니, 무슨 진보라고 한 놈이 뽑아놨더니, 저기 보수의, 그 다음에 제주도,
여러분 그 군함 기지 만든 거 아시죠? 그것도 진짜 쇠가 빠지게 욕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한미 FTA. 요번에 미국 IRA 안에 아주 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 소재를 FTA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허용한다.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가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쓸만한 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한국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의 영향력을 두고 싶어한 중남미나 이런 후진국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정치인의 인사이트죠. 내가 이거 욕먹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정치가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밖에서 뭘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에서는요. 그래서 이 배터리 쪽 좀 거꾸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이 배터리 산업이 우리 기업들의 앞으로 이제 큰 미래 먹거리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들을 다 이제 미국, 유럽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부울경 이렇게 막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 수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네. 되게 심각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하고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어디다 취직을 시키지? 해외에 그냥 강제로 내보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되죠. 자, 수소입니다. 수소가 전 세계에서 이제 완전히 산업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는 이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소가 될까 말까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서 하겠다는 게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최근에 뭐 술자리 이런 이슈 있었잖아요. 그 안에도 이 수소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는데 수소는 현 정부에서 하려고 하고 저는 그거 긍정적으로 판단해요. 네.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 요 김해 근처 여기에도 사실은 이런 산업들을 갖다가 의원님 좀 중심이 돼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미 한 번 예산 집행했는데 18조 예산 집행이 됐고 내년도까지 거의 한 100조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미국은 IRA 그 안에 수소와 관련된 지원 법안이 들어가 있고 수소 생산하는데도 엄청난 보조금을 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중국도 수소와 관련된 로드맵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은 이 수소 투자하느라고 난리죠. 조금 이따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참 아까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풍력, 태양광, 전기차, 수소.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탑들입니다. 탑 수준. 제가 중국을 계속 얘기하면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국가예요. 이제 중국하고 한국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왜냐?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이 중국이니까. 중국 내수가 전기차 판매의 절반이 중국 내수, 태양광 판매의 절반이 중국 내수.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위상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를 미국하고 유럽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거의 $1조씩, 미국이 이번에 투자하는 돈이 민관이 합치면 $1조, 유럽도 거의 $1조입니다. 이 돈을 쏟아부어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그린 산업에 관련된 제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투자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가 시장이 커지니까. 근데 종종 우리나라에 이 훌륭한 기업들을 놔두고 뻥뻥 쥐차고 있죠. 태양광 막 수사해가지고 다 조지겠다 하고 풍력 얘기만 나오면 뭐 악소리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It's the economy, stupid.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수소 얘기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마치고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풍력, 태양광 전혀 우리 기업들은 잘하고 있었으나 국내에 설치가 없었죠. 그러나 4기가까지 올려놨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요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못한 일입니다. 요거는 비난을 받아야 돼요. 태양광 시장을 사실은 먼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풍력 시장을 풍력은 24시간 바람이 불면 전기가 생산되잖아요. 태양광은 낮에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국가나 다 풍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부족한 거를 태양광을 육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간 거죠. 태양광만 하고 풍력은 완전히 안 했어요.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요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요거를. 최근에 고정가격 입찰제를 태양광만 있었는데 풍력에를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를 조져야 되니까. 얘는 조질 거거든요. 지금 조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민간 업체들이 많아요. 작은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 복마전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그거는 그거고 불법은 불법으로 대하면 되죠. 산업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산업과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거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요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벼룩이 또 낯짝이 있으니까. R200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우리 이 대표께서 그 선거 가시기 전날 저랑 이제 계속 텔레그램 하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R200 아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심각합니다. R200. 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기업들이 자기가 제조할 때 쓰는 전력의 100%를 무조건 재생에너지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근데 그 자생적인 기업들이 우리가 다 아는 글로벌 대기업들이에요. 애플, 구글, 스타벅스, 웬만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387개. 근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납품하는 기업들도 다 R200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급기야 어저께 애플이 제일 이제 앞서 있거든요. 야, R200 갖고 안 됩니다. 탈탄소 하세요. 2030년까지 나한테 납품하는 모든 기업들은 탄소를 다 제거하세요. 제거한 제품을 만들어 보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애플의 사업장들입니다. 애플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 우리는 요거만 신경 썼죠, 그죠? 은님도 요거만 아시잖아요. 삼성전자, LG 이런 것들이 R200한테 문제가 된다. 요거는 참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라서 거기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보다 더 많은 개수의 외자 기업들, 삼성전자하고 이런 국내 기업들한테 납품해서 그게 애플로 들어가는 외자 기업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R200을 달성 못하면 우리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이 외자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애플이 대한민국 기업들을 위해서 야, 니네는 탄소 중립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전혀 안 하겠죠. 여기에 한 번 더 어마어마한 고용 감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R200을 못 지키게 되면.
근데 우리나라가 아리백을 지키려면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아리백은 원전이 안 됩니다. 그죠? 풍력 태양광이 주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은 요만큼 있어요. 재작년에 22.4테라. 삼성전자 하나를 갖다가 만족을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국내에 반도체 공장을 워낙 크게 짓기 때문에 요 발전량이 2배가 늘어나요. 2030년 정도에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만 거의 30개에 육박하고 내년도는 한 40개 정도까지 되는데 큰일 난 거죠. 근데 우리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큰일 날 일은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은. 외국으로 가면 되니까. 우리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존재를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기업들은 정치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죠? 정경유착으로 성장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어느 국가에나 가도 다 대접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들이 다 해외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리백을 못 지켜서 애플을 내 고객으로 뺏기고, 외국에서 멀어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왜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나가야 되는 거죠, 해외에. 그 반대 사례가 대만입니다, 대만. 삼성전자하고 치열하게 싸움하는 TSMC. TSMC가 수년 전에 2020년이니까 뜬금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차잉잉원의 민주당 때문이죠. 차잉잉원이 당선되자마자 대만의 원전을 다 없애고 해상풍력을 5.5기가를 쫙 깔겠다 하고 2년밖에 안 지났는데 5.5기가 이거 너무 작네? 20.5기가를 깝니다. 대만 둘러서 쫙. 우리하고 대만하고 IT 극강 대결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만의 기업들은 아리백을 달성하는 게 식은 죽 먹기인 거죠. 이 많은 해상 풍력들이 생기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요게 다 우리 업체들 아닙니까? 대만의 해상 풍력에 납품하는 CS 윈드, 상가이멘트는 요 바로 옆이에요. 고성에. 그 다음에 LS 전선. 얘네들이 대만에서 현재까지 수주받은 것만 3조입니다. 3조. 우리나라는 15년 후에 하겠다니까. 그죠? 참 환장을 노릇이죠. 어마어마한 많은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대만이 이제 더 앞서가는 거죠. 심지어 이제 베트남보다 우리가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만들어서 해상풍력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수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를 지금 놓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안 해도 해외 팔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보시는데 경북, 이거는 이제 경북의 스토리입니다. 경북. 포스코가 워낙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잖아요. 경북은, 포항은 포스코 없으면 그냥 유령도시예요. 유령도시. 근데 그 포스코, 그 영원할 것 같은 철의 제국 포스코도 위기 앞에, 바람 앞에 지금 등불이죠. 유럽이 아시아권, 중국하고 한국, 일본에 철강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죠. 그죠? 예전에는 싸게 만들면 됐으니까. 퀄리티만 좀 좋고. 다 뺏긴 거예요. 원래는 유럽이 철의 주산지였잖아요. 다 뺏긴 거죠. 그걸 한꺼번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기회는 왔다. 왜냐하면 유럽이 앞으로 철강을 만들 때 기준을 탄소를 누가 제일 작게 품은 철을 만드느냐 하는 스탠다드를 딱 만든 거예요. 그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철강사들은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게 석탄을 갖다가 철강석을 녹일 때 넣기 때문이에요. 석탄을. 그걸 석탄 대신 수소로 바꿉니다.
그것도 깨끗한 그린 수소로. 그래서 유럽의 많은 철강사들이 지금 2030년 중반에는 이걸 완성을 해요. 근데 포스코는 최근에 막 이제 호들갑 떨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40년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만들어지는 철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탄소세를 부과받겠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안 타려고 하겠죠. 포스코의 철로 만든 자동차 안 타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안 받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경북 또 끝장나겠죠, 그죠? 뭐 배터리 얘기는 제가 좀 전에 드렸으니까. 네, 지금 저도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해서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제가 자동차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하면 여러분 중국 자동차 아직도 중국 자동차 타겠습니까? 하면 탈 사람 없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깔보는 게 있어요. 중국 하면 깔보는 거죠. 아이씨, 짱깨 놈들 무슨 뭐. 네. 실제로 그랬어요. 중국 차가 한 3, 4년,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타? 뭐 이랬거든요. 자, 중국의 전기차 수출 대수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처음에는 중국에 테슬라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 테슬라가 싸게 만들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나 보다. 근데 테슬라의 수출 물량도 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로컬 전기차 회사들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BYD부터 시작을 해서 뭐 상하이 참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막 그냥 뻗어나오고 있어요. 막. 그리고 뭐 우리가 주로 타겟을 했던 이머징 국가들,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이런 쪽에 막 그냥 앞다퉈서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한 위기죠. 어마어마한 위기.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빨리 전환하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흔들거리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네. 뒤에 뭐 좀 더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너무 제가 우울한 말들만 계속 드렸죠. 근데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팩트 아닌 게 있나요? 다 팩트입니다. 팩트고 대비를 잘 하게 되면 기업과 나라가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대비를 못하게 되면 기업만 잘 살고 나라는 거지가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 기업들은 상관이 없어요.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뭐 해외에다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반도체도 그렇죠? 삼성전자 미국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정부한테 2030년까지 극단적인 전환을 시키니까 제발 좀 우리나라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게 구시대 얘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은 빤하잖아요. 그린 아니면 디지털이에요. 그죠? 바이오 세 개 합치면 요거입니다. 요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요 흐름은 맞았잖아요. 세부적인 거는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요 흐름은 맞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히 이 그린 쪽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고등을 울려야 될 때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